정직 9월부터 4월 해임부터 해가지고.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 그 윤석열 총장께서는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받거나 특별한 반응은 안 보이셨고요. 알았다고.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해임이 아닌 정직인가? 당초 정직이냐 해임이냐, 정직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개월 동안 윤 총장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정직 2개월이라는 다소 의아한 처분을 두고서 오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윤 총장 대검에 출근했을까요? 대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를 연결해서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태현 기자, 오늘 윤 총장 출근했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윤석열 총장이 탄 차량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론은 오늘 새벽 4시 반에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넘어 징계위원들 간의 토론 끝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요. 윤 총장은 오늘 외부 일정 없이 보고를 받으면서 집무실에 머무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직은 해임, 면직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계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의 의결 결과를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하는 순서를 밟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제가로 징계가 집행되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정직 기간 동안 검찰총장직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추 장관은 그간 한 6가지 정도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라고 이유를 밝혀왔는데 징계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인정한 겁니까?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청구 사유 중 혐의 중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징계위는 판사문건 작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교류와 감찰 불응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결정하고 감찰 관련 정보 유출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의결을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과번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토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도 궁금한데 윤 총장이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조금 전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적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도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추가 기회를 잡아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최종 의견 진술도 1시간 안에 준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 효력을 저지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 기자 고생했습니다. 징계위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정직 2개월,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오늘 새벽 4시에 결과가 나왔고요. 징계위는 윤 총장 2개월 정직,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제가할 때는 징계가 확정됩니다. 징계 인정 사유는 4가지 혐의였습니다. 판사 관련 문건 작성,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방해했다, 한동훈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위신을 손상했다 등등의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계위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4시, 새벽 4시에 정직 2개월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징계위가 공식적인 일정이 마친 게 한 9시 정도였잖아요. 그럼 꽤 긴 시간 동안 이 정직 2개월을 두고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겠군요. 그렇죠. 증인신문을 마친 시간 7시 반이었습니다. 오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징계 수위를 두고 이제 그때 논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벽 4시까지 거의 7시간 동안의 난산 토론, 마라톤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정한용 징계위원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간의 토론 끝에 결정된 게 정직 2개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4가지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 징계 혐의 중에서 4가지 혐의라고 하는 게 판사 성향 문건, 분명히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 그리고 감찰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봐서 먼저 2개월 줬고, 대신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 사안에 넣었던 언론사주 만남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감찰에 불응했다, 이 사안은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문제는 있으나 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진 않겠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에도 2가지 사안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정보를 유출했다, 외부에 유출했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이 2가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뺐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지 2개월 그렇게 최소 7시간 만에 조율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의 입장에 세밀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몇 정도로 이렇게 의견이 나눈 건가요? 일단은 좀 의견이 나눠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하다가 이제 합의가 어떤 됐습니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토론했습니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건가요? 예. 만장일치라고요? 만장일치로 되신 거 맞나요, 위원장님? 하여튼 법률에 따라서 만장일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을 정했습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하면서 맞춰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6가지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다는 건가요? 4개 정도 있습니다. 법관 사찰, 채널 A 사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무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그다음에 언론사주 부적절한 만남은 불문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이 평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관께는 그런 보고를 하신 상황이에요? 원진 씨와 주무셔가 네, 들어보셨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징계위에서는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요컨대 검찰총장이 법관을 사찰했다. 검찰총장이 한동훈 관련된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등 위신을 손상했다. 징계위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총장이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건데 정직 2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결과를 보면서 징계 사유와 또 징계 수위 간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유는 거창했으나 오히려 그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선 좀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해임 얘기가 운운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을까? 그렇다면 징계 사유는 적절했나? 어제 증인이 출석을 해서 8명 중에 5명 증인이 출석을 해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요. 거기에 4명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징계 사유가 저는 좀 되게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떤 증인들이라든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결정됐다라기보다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한중 위원장이라든가 이용구 차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국민에게 죄송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했을까요? 저는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 3주째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갖고 여론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임일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뒤집는 소송을 했을 때의 번복 가능성이 있지만 정직은 번복하기가 어렵고 번복에 대한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고도의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